앞에 두 개, 지금까지 배웠던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라든가 또는 국배법 2조의 국가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에 초점 맞췄다면 지금 공부하게 될 유지청구는 원상회복에 초점 맞추고 있죠. 유지청구 또는 방지청구라고도 하고, 여러분 행정법에서 공부했던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결과제거 청구권, 그 논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행정법 통론에서 배웠던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결과제거 청구권, 그 논의하고 연결점이 있다. 자, 이 유지청구 또는 방해배제 청구 또는 뭐 방지청구라고 하는데, 요즘 판례는 방지청구라는 용어를 쓰죠. 이 용어는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인한도를 참을한도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유지청구라는 말에서 이 유지라는 단어가 이게 일본 한자인데, 우리 유지란 말이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가 요즘 방지청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표현으로 보여져요. 앞으로는 방지청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유지청구에 관한 논의, 방지청구에 관한 논의는 결국은 원상회복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결과는 철거, 원 상태로 돌리고, 발생할 것 같으면 안 발생하지 못하게 막고, 이런 게 유지청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청구는 좀 공부를 해보면 적극적 방지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또는 소극적이라는 단어 대신 추상적 방지 청구 제도가 있죠. 적극적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별 얘기 없이 할 때는 이 방지 청구 말하는 게 이 구체적 방지 청구 요거를 말하는 거고, 별 수식어 없이 유지 청구, 방지 청구를 말하면 구체적, 적극적 방지 청구를 말하고, 특별히 소극적 방지 청구는 또는 추상적 방지 청구는 그 용어를 쓰죠. 자, 적극적 방지 청구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하는 거, 이미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는, 이 결과를 제거하는 결과 제거 측면 또는 원상회복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이미 지어졌다. 그 지어진 건물이 나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 이 건물 철거하라. 그 다음에 없는 상태 돌려달라. 이게 이제 적극적 방지 청구고, 소극적 방지 청구 또는 추상적 방지 청구는 내 앞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내 앞에서 도로를 지으면은 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애초부터 하지 말아달라. 애초부터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예방적 금지를 요구하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그리고 공장 만들지 말라. 도로 만들지 말라. 예방적으로 미리 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예방적 금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를 없애는 것과 아예 하지 말아달라. 아예 하지 말라. 그 측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 방지 청구 같은 경우는 이건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구제는 이거는 보통 뭐 직접 강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서 때려 부시고 철거하고 그런 형태로. 그런데 소극적 방지 청구, 추상적 방지 청구 부분은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부작위 의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접 강제. 그래서 그 하지 말라, 하지 마시오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 강제 형태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유지 청구는 크게 적극적 방지 청구 부분과 소극적 방지 청구 부분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예요. 자, 소음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도로를 깔지 마세요. 이게 소극적 방지 청구가 되는 거예요. 도로 깔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거고, 적극적 방지 청구는 이미 도로가 깔렸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소음 방지 시설을 좀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소음이 없는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 유지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아예 깔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를 요구하는 거고, 그런 부작위 의무니까 간접 강제가 붙는 거고,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또는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직접 강제 등이 붙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무니까 보통 대체적 자기 의무라면 직접 강제 형태로 강제 수단이 발동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적극적 방지 청구하고 소극적 방지 청구의 차이점이죠. 자, 유지 청구는 피해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서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그 다음에 사후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 사후적인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 금피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 그 다음에 피해가 계속적이고 중대하고 명백할 것. 계중명. 피해가 계속적이고 중대하고 명백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것도 불법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4번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 그래서 의지 청구 요건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길 바래요. 잠깐만요. 분필. 자, 금전적 평가가 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했겠죠. 그래서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그렇다고 손해배상하고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배상하고 양립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자, 그 다음에 사후적인 금전 보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 그래서 금피어. 사후적인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 금피어. 금곤 금피어. 그 다음에 피해가 계속되고 중대하고 명백할 것. 계중명. 피해가 계속되고 중대하고 명백할 것. 그리고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이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좀 더 엄격성을 요구하죠.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래서 볼품행위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한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위법성 단계설이라 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해봅시다.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법성 단계설 관점에서 아주 엄격한 상황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배상보다는 좀 더 엄격성을 요구한다. 아주 피해가 급박하고 피해가 코앞에 와 있고 그런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래서 위법성 단계설 관점에서 더 엄격성을 요구한다. 손해배상보다 엄격성을 요구한다. 여기 포인트죠. 손해배상보다 좀 더 엄격한 그 손해배상 계열, 그래서 민법 750조 또는 국배법 2조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한다. 위법성 단계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의지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게 종류, 특히 가구 종류하고 집행수단까지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요건, 금곤, 금피어, 계중명수. 자, 특히 위법성 단계설 관점에서 국가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수년도를 넘어갔지만 유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뭐 국가배상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지 청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서 공부할 게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의 문제. 그래서 유지 청구를 행사하는 건 좋은데 또 상대방의 재산권도 보장하자. 그래서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 문제가 보통 유지 청구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금 자, 봉은사를 마주보는 건물을 짓는데 이걸 굳이 19층을 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16층까지만 지어도 충분하고 그 이상으로는 건물 짓지 말자. 결국은 환경권을 고려한다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다 지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16층까지만 짓고 나머지는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죠. 이게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 이게 봉은사 사건. 그래서 이런 봉은사 사건 같은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 문제는 유지 청구에서 보통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청구에 이제 추가로 법적 근거 문제, 이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는 간단하게 학습 위주로 보고 판례 입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메인 부분이 종류, 그거에 걸맞는 집행수단, 그 다음에 요건, 특히 위법성 단계설. 그래서 손해배상은 가능한 사건이지만 유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히 잘 솎아내는 것들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굳이 유지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라든가 법적 근거는 같이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결국 메인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